전세가가 40% 급락하면은 10명 중 1명이나 전세 보증금을 떼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여기저기서 억소리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10억 떨어졌다. 광교 10억 떨어졌다. 인천 10억 떨어졌다. 자, 여러분 10억 떨어졌다 이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전세를 들어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세가도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전세가가 만약에 40% 떨어진다면 10명 중에 1명은 전세금을 돌려보았지 못한다는 그런 금융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와,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게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세 들어서 사는 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세가가 10% 급락할 경우 집주인이 10% 정도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금융안전보고서가 나왔어요. 전세 가격이 올 6월부터 어딘지 모르게 갑자기 하락을 하더니 끝도 모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세가가 같이 폭락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세도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대출 이자가 40만 원이었던 사람이 지금 80만 원을 내기가 예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를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세가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폭락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집값보다 훨씬 비싸니까 이것이 깡통 전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깡통 전세라는 건 뭘까요? 깡통 전세란 전세금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이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요즘 집값이 워낙 내려가고 있으니까 전세에 미리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연립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1139채를 사들여서 난리가 난 그런 김모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호텔에 있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1139채가 있었대요. 이 소리 들으니 어떠세요? 나는 빌라나 뭐 아파트 몇 채, 한 채도 없는데 1139채? 와, 이렇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존재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집주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지 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뒷조사를 해본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는 저기 연천군에 사는 사람이었대요.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약간 이 사람 약간 뭐 모자란다 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됐대요.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개발되는 지역은 땅을 나라에서 가져가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아주 옛날이에요. 저 대학교 때 땅을 나라에서 가져갔어요. 중부고속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상심이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땅값을 아주 조금 쳐줬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쳐주지만 그래서 그 연천군에 있는 그 빌라왕 아버지가 그 땅을 보상받았는데 6억 원대였대요. 그것으로 주변에 빌라를 6층짜리인가 사서 이 김 씨에게 줬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김 씨가 약간 모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기저기 빌려줬는지 대출 섰는지 어떻든 그걸 다 해먹었대요. 다 해먹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갔다는군요. 이분은 서울 가서 중개사무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조중개사무소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봤자 돈을 뭐 많이 벌었겠어요? 보조인데. 그런데 어느 날 횡재하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 횡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빌라 40채를 이 사람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내가 공짜로 빌라 소유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빌라가 깡통 전세였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빌라를 준 사람이 이 빌라를 시세보다 비싸게 샀던 거예요. 비싸게 사서 이 사람한테 명의를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40채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40채의 주인이 되는데 이게 거의 2년 전이니까요. 이때만 해도 문제가 덜 발생했어요. 그리고 집값도 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그 40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집들의 집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몇 채는 그가 정말 무자본으로 사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마냥 계속 고공행진으로 오를 것만 같더니 어느 순간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폭탄 돌리기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 종부세를 내라, 무슨 세금 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끝까지 버틴겼던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끝까지 버틴겼더라도 집값이 계속 올라갔으면 1100여 채의 이 주택에서 이익금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집값은 내려가고 이제 빌라 만기가 돌아오니까 나가겠다는 사람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세값이 점점 떨어져서 그 전세를 내놔도 그 가격에는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 많은 고소 고발 사고가 있었겠죠. 그러던 중 이분이 모텔에서 돌아가신 시체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분이 지금 돌아가신 것은 뭐 자살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지병이 많았다고 해요.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신축 빌라를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빌라 사기 범들의 그 수법이 뭐냐면 빌라를 기존에 나와 있는 썩빌이나 오래된 빌라 이런 빌라는 주변에 시세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뭐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시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빌라든 아니면 새로운 빌라 있거든요. 새로 짓는 시행사가 짓는 그런 빌라가 있어요. 그런 빌라는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모집책을 모집을 해서 빌라를 전세부터 주는 거예요. 전세 끼고 빌라를 나중에 이런 사람들한테 파는 건데 전세를 주는데 이 빌라 가격이 원래는 3억이라 치면은 전세를 3억 3천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억 3천에 주고 나서 이렇게 김씨 같은 사람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예요. 3억 3천이나 3억에 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공짜로 집을 산 거지만 사실은 시행사나 아니면 브로커, 다른 브로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집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100여 채의 집을 두고 돌아가셨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작은 빌라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신혼이나 아니면 20, 30대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 빌라왕이라고 이름 불리는 이 사람의 집은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데요. 이 경매가 그 가격에 낙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임차해 들어있는 사람들이 제 돈을 다 가져갈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집값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집주인의 11%는 가진 금융 재산을 다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야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요. 집값이 내려가면은 집 가진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세에 들어있는 사람도 문제고 또 건설 회사들도 문제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안 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지금 전세 사기단뿐만 아니라 경제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사실 깡통 사기단은 빌라왕 김모 씨뿐만 아니라 김모 씨는 바지 사장이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깡통 사기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을 한번 돌려보세요. 자기도 이런 경우인지. 보통은 건물주, 건물을 짓는 사람이 브로커를 한 명 구합니다. 새 건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브로커는 세입자를 구해요. 그런데 새 집이다 보니까 가격을 잘 알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20, 30대거나 아니면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잘 모르니까, 주변 시세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허그해서 사고가 나면 다 변제해 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전세에 들어옵니다. 전세에 들어오면 잘 됐구나 하고 김씨 같은 사람한테 이 빌라를 매매를 합니다. 이 매매를 하는데 돈을 받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를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주니까 이것보다 더 빌라 입주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싼 가격에 이 빌라를 빌라왕 김씨 같은 변제 능력 없는 사람한테 빌라를 매매를 해요. 그런데 세입자가 3억에 들어왔다 하면은 3억 그냥 공짜로 가져.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1,000만 원을 껴줘요. 뭐냐, 수수료 받아 라면서. 그러면 이 김씨는 1,000만 원이 생겼네? 아이고, 내 이름을 하니까 나는 집도 생기고 돈도 생겼네? 약간 모자르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100여 채 이상의 집을 자기 이름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어도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생겼죠. 이것을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변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배째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터진 거지요. 전세 사기를 피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2030들인데요. 106건 가운데 16건은 빌라 139채를 소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관련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령대는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7.9% 순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즘과 같은 집값 하락 시기에는 집값도 걱정되지만 전세 사기 걱정이 정말 많이 돼요. 혹시 내 집도 깡통 전세가 아닌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주변의 집 시세와 나의 집 시세, 지금 집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세를 들어가실 분을 위해서 전세 사기 예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확실한 전세 사기 예방법이지만 각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계약하지 마십시오. 전세가 이퀄 매매값 이렇게 된 경우가 많고요. 전세가가 매매값하고 갭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계약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야. 그러면 얼마 정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은 계약하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전세가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법인 매물은 웬만하면 계약하지 마십시오. 법인은 물량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집값이 내려가는 경우는 이 집으로 저 집을 막고 있어요.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값도 내려가니까 이거 빼주시오 저거 빼주시오 지금 난리가 났어요. 2억을 더 물어내야 된다느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돌려막기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으시려면 법인 물량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연립 이런 데는 절대로 전세 들어가지 마십시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거 사서 전세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로 내놓는다는 경우는 이거 돌려막기 할 가능성도 많고 깡통 전세 되기도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집값 하향기에는 빌라, 전세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웬만하면 이런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세 살지 마시고요. 월세로 계약을 하십시오.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10% 정도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를 빼고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계약을 월요일에서 목요일 3시 사이에 하라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쁜 그 임대인은 그날 계약을 하고 그날로 바로 은행에 달려가서 대출을 더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그날 그러면 그 집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그런데 전세는 다음 날부터 1순위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이 되었는데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및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이게 특약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여튼 여러분, 법도 이렇게 개정되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냥 월세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부에서도 집값 하락이 단순히 정부의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집값이 하락되면 집주인 힘들죠. 거기다가 전세 들어있는 사람 또 힘들죠. 또 건설사 힘들죠.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